저번에 제가 그 고스트 인더스트리얼 1955년도 작품 약간 이제 좀 핵심이 될 만한 그 대사를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.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영상을 편집하기 전에 한 20분 정도 되는 고스트 인더스트리얼에 대한 자세한 스토리 분석표와 거기에 대해 어떤 짧은 소감 같은 것을 좀 다뤄봤는데,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, 그게 과연 타인이 그 스토리를 분석해서 일일이 제시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본인이 궁금했을 때 스스로 언젠가는 이해되는 것이 이해됐을 때 그게 더 큰 감동으로 오는 것이지, 남이 이제 그걸 스토리를 이렇게 짚어주는 것 자체가 별 도움은 안 되지 않겠냐,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. 또 제가 다른 생각을 또 좀 든 게 뭐였냐면은, 이 애니메이션의 핵심이 뭐냐면요,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프로젝트 2501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요즘 딥러닝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딥 마인드라고도 하고 딥 러닝이라고도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스스로 학습하고, 어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얼굴을 인식해서 내가 이제 비밀번호 지문을 인식하듯이 그 얼굴에 생긴 모습을 컴퓨터가 과연 여러 가지 조건에서 학습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느냐, 이게 내 스마트폰의 실제 소유주의 얼굴이, 사실 사람 얼굴이 외형은 거의 비슷하거든요. 눈, 코, 눈 두 개, 코 하나, 이런 식으로 비슷하지만 그 미묘한 차이를 인공지능이 분석해낼 수 있느냐, 유사성과 차이점을 구별해낼 수 있느냐, 이제 이런 그런 개념이더라고요. 이게 상당히 공학적이고 수학적인 개념인데, 저는 요즘 이렇게 좀 혼자서 있는 사실 제가 이런 여행 활동이라든가,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행 활동이라든가 이런 SNS 활동도 좀 결혼이 좀 늦다 보니까 이제 좀 PR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유익한 실사구시를 좀 추구해보자. 사실 이게 좀 원래는 핵심 목적이었는데, 이거 어떻게 좀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은데, 이게 주로 공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자꾸 이제 이쪽으로 자꾸 빠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내가 좀 이렇게 흥미 있게 좀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가 옛날부터 이쪽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.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, 어쨌든. 그래서 이게 오히려 또 만약에 일이라면은, 어떤 수업 목적이라거나 일이라면은 이런 걸 이렇게 재미있게 못했을 텐데,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잠깐 최신 나오는 그런 이슈들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보고, 또 그게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쓰이냐,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적용도 해보고 이랬을 때는 이거 자체가 좀 재밌고 저한테는 좀 흥미를 많이 끄는 요인이 아닌가,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고스트 인더스트리얼 1995년 작품에 대한 것은 궁금해하신 분들은 아마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아마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, 이게 아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제가 굳이 누가 누구고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이것보다는 직접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봤을 때 오는 감동이 더 크지 않나.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 상당히 상징성이 크고 참 압권이다. 이걸 작품을 다 이해하고 봤을 때는 상당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저도 이제 최근에 알게 됐는데, 그래서 이 작품은 아마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명작으로 꼽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오늘도 이제 이 주변이 또 시장통이고, 오늘도 뉴스 보니까요, 원래 마스크 문제 가지고 서로 어떤 배송하는 사람들과 주거하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일어나고 병원에 가고 실려가고 이렇더라고요. 그래서 물론 그렇게 과격하게 대응한 사람도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, 외형상으로는.
그렇게 또 너무 과하게 대응해도 안 되는 거겠지만, 근데 솔직히 제 심정은 저도 이제 이 시장통 같은 데 있다 보면은 그거는 더군다나 뭐 땀 흘려서 일하니까 숨이 차면은 사실 마스크를 좀 안 쓸 경우가 있거든요. 저부터도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뭐 저도 옮기고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그럴 때 마스크를 자꾸 벗게 돼요.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. 그런데 뭐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주민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는 그런 것도 필요했지 않았나. 저는 누가 뭐 일방적으로 화가 나서 막 폭력을 행사했다. 단지 그래서 그 사람만이 나쁘다라고 그 사람이 잘못을 했지만 1차적으로 마스크를 안 쓴 사람도 내가 이제 안 쓰게 될 경우에는 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양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은 없었나.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. 왜냐면은 저도 이거 시장통에 있다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숨이 찬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. 특히 뭐 노점상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내가 귀찮다 이거죠. 그냥 내가 귀찮으니까 남한테 피가 가든 스트레스를 주든 말든 나 하나 편하면 그만이다.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사실 많거든요. 그래 놓고서는 만약에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마스크 안 쓰고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이 코로나 걸리면은 그때 가서 또 이게 나라가 잘못해서 뭐 이렇게 됐다 또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어떤 지침이 뭐 방역 당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침이 나오면 좀 그냥 순리적으로 따라주면 되는 거 아니냐. 마스크 쓰라면 쓰고 불필요하게 사람 모이는데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외출 후에 뭐 손 깨끗이 쓰라면 씻고 이 정도는 국가가 이 정도 잘하면 개인들도 그 정도는 좀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.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불평을 할 때 하더라도 좀 하고 지킬 거 좀 지켜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런 뭐 시장 주변에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거든요. 여기 뭐 항상 이렇게 뭐 영화 얘기하고 이러니까 저는 뭐 항상 여유로울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거든요, 일상생활에.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좀 운동도 하고 바람도 쏠 겸 해변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그 해변에서 이렇게 좀 뭐 그분들도 좀 이렇게 리프레싱 하러 나오는 거겠죠. 그 사람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사실은 그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무슨 뭐 수학적으로든가 공학적으로 이걸 풀이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참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. 그러니까 바닷가에 정말 너무 아무도 없다면 굉장히 삭막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렇게 즐겁게 나와서 뛰는 사람들, 뭐 가끔 강아지들 데리고 나와서 산책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 내가 그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도 서로가 좋은 영향이 되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하나의 소통의 기회를 삼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 좋은 정보 그러니까 가끔은 어떤 그냥 하루의 그냥 소통 이런 걸 수도 있고 제가 이런 소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불필요한 시간 낭비 때문에 그냥 바로 꺼버리는 분도 있겠죠.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작품을 통해서 좀 더 그 심층적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.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. 좋은 영향을 이게 뭐 어떤 뭐 양자역학이다 무슨 뭐 이런 그 과학적인 입증은 못해도 이런 어떤 평소에는 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런 일상생활에 너무 치여서 그 참 자칫하면은 그런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갈등이 심화되면 이게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장담을 못 하거든요. 저부터라도.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서로 그 갈등 조정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뭐 감정 조정이 아니라기보다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. 사람이란 건. 그런데 그 갈등 상황을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, 어떻게 잘 해소하고 뭐 주전자가 있으면 뚜껑이 있어서 이렇게 좀 증기를 뽑아주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나를 컨트롤하느냐 여기에 좀 달린 거 아니냐. 감정은 나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.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부딪히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기분이 나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오늘 그 뉴스 같은 거 봐도 양쪽 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아요. 한쪽도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몇 번 뭐 민원도 제기하고 이랬다가 안 되니까 결국 그 나온 그 뭐 직접적인 배달하는 분들하고 어떻게 뭐 충돌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상황만 그 순간만 피하면 되거든요.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. 일상생활에서. 그래서
뭐 저도 이렇게 뭐 가상적인 SNS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 소통도 해보고 하고 싶은 이유가 일상생활에 있으면 사람이 꼭 갇혀있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뭐 아파트에 많은 가구가 옛날에보다 밀집해서 산다지만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이웃 사촌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대표해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 일상생활이나 그 직장생활도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, 저는. 그러니까 단지 오늘날 사회는 점점 더 그게 좀 가속화되고 이런 공상과학영화가 뭐 대충 500년 후의 세상을 예상했지만 우리의 일상도 점점 거기에 접해가고 비슷해져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제가 좀 한도가 있는 것 같고, 그러니까 저와 유사한 분들, 그러니까 제가 항상 구독하는 분들이라든가, 또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조금 해본다거나, 이런 소통의 공간이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좀 해봤을 때, 그게 뭐 이렇게 뭐 양자역학이라든가, 그리고 또 수학적인 어떤 흥미거리, 그리고 공상과학 영화라든가, 이런 걸 봤을 때, 이거 참, 나도 알고 있지만 다른 분들도 알았으면 좋겠다. 이 정도로 이렇게 소개해주는 정도? 그 정도면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 같고요. 예. 그래서 오늘 우리 유튜브 이웃사촌 여러분들도 평소에 좀 스트레스 받고 답답한 일도 많겠지만 이렇게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나와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서로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큰 충돌이 없이 지혜롭게 이렇게 일상생활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